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시장은 한 가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받쳐주나? 그런데 이번엔 정부 쪽에서 사실상 이렇게 답한 겁니다. 우리는 그 역할이 아니다. 최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정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서 받쳐줄 계획은 없다는 취지로 선을 긋자 시장은 그걸 안전망 기대의 종료로 받아 적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제 기대가 꺾이는 순간 레버리지와 알트가 먼저 무너진다. 시장의 하락률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이건 천천히 식는 장이 아니라 동시에 도망치는 장입니다. 베센트 발언의 핵심은 비트코인 비판이냐 지지냐가 아닙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실제로 받아 적은 문장은 이거예요. 급락해도 정부가 받쳐줄 거라는 가정은 금지. 이런 신호가 나오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먼저 줄고 알트가 더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 심리적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엔 차트가 아니라 공포의 언어가 가격을 밀어버리죠. XRP는 1.5달러가 핵심 방어선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일부 보도에선 비트코인이 72,900달러 선까지 밀릴 때 XRP도 1.53달러 수준으로 내려오며 1.50달러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봤습니다. 같은 시기 글로벌 가상자산 시총이 2조 6,600억 달러까지 줄었다는 숫자도 같이 붙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XRP만의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세 발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차기 연준 의장 인선에 대한 부정적 반응 같은 것이 변수들이 알트 쪽엔 훨씬 더 거칠게 반영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괴리예요. 예를 들어 미국 상장 현물 XRP ETF 쪽으로는 최근에도 순유입이 잡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가격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시장이 보는 건 유입보다 참여의 밀도입니다. 선물 쪽도 비슷합니다. XRP 선물 미결 제약정 OI가 평균 약 25억 3천만 달러 수준이라는 언급은 개인 참여가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OI가 줄어드는 국면은 레버리지 베팅이 사라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등 엔진이 약해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시나리오는 이렇게 갈립니다. 1.53에서 1.50 구간을 지키면 1.59 회복 여부가 반등의 첫 관문, 그걸 회복하면 2달러가 다음 목표, 반대로 1.50이 무너지면 1.25달러 저점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상원에서 주요 디지털 자산 법안이 교착되면서 업계가 은행들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흐름이죠. 절충간으로 거론되는 건 대략 두 갈래입니다. 지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일부를 보유하게 하거나 암호화폐 기업과 협력해 은행 자체 토큰 발행을 열어주는 방식. 하지만 은행은 반대로 우려합니다. 보상 일드 때문에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넣으면 예금이 빠져나가서 대출과 영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죠. 특히 지역 예금 의존도가 큰 소형 은행일수록 더 민감합니다. 백악관에서 업계와 은행 단체가 만나 논의했지만 기존 은행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보상을 어떻게 책임 있게 다룰 것인가는 아직 합의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정책 쪽에서도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합니다. 혁신을 막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는 키우지 말아야 한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시장은 다시 리스크 오프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가격 하락 플러스 안전망 기대, 붕괴 플러스 위험 회피의 동시 진행. 체크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비트코인 7만 달러 근처에서 공포가 진정되는지. 둘째, 기술주 매도세가 멈추는지. 셋째, 중동 변수로 유가가 더 뛰며 위험 회피를 키우는지. 넷째, XRP는 1.50달러 방어가 되는지. 다섯째, 규제 은행 이슈가 진전인지 교착인지. 지금은 반등 예측보다 시장에 남아있는 매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베센트 발언이 만든 충격은 가격 자체보다도 구제 기대를 접어라 라는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가 레버리지와 알트를 먼저 때렸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근처에서 안정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XRP가 1.50을 지키며 심리 붕괴를 막아내느냐,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시장은 한 번 더 아래를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